전기공사기사 및 전기공사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전기공사기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 제1과목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전기응용 과목에 대한 핵심 폭개법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전기응용에서 이제 출제가 가장 잘 되는 그 문제 위주로 내용의 요점 정리와 그리고 간단한 예제 풀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핵심 1번 조도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조도란 피조면의 밝기를 얘기합니다. 자, 조도란 피조면의 밝기를 얘기한다. 조도란 피조면의 밝기다. 자, 피조면이라는 건요, 빛을 비추려고 하는 면을 바로 피조면이라고 하죠. 자, 어떤 책상면을 우리가 피조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책상면에 피조면의 면적이 있겠죠. 면적 A. 그리고 그 위에 어떤 광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광원에서 광속 F라는 것이 방사가 될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F와 그 다음에 요 A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바로 조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도는 피조면의 어떤 면적당, 우리가 보통은 이제 단위 면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면적을 A라고 한다면, 피조면의 면적당 광속의 B를 광속을 F라고 하죠. 자, 이 B를 우리가 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도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피조면의 밝기다라고 표현하셔도 되고요. 어떤 피조면의 면적에 대한 광속의 B를 우리가 조도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조도는 기호를 2로 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조도의 단위는 룩스로 읽는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도의 첫 번째 공식인데 이 공식 2는 조도 2는 바로 A분의 F다라는 공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도 2는 A분의 F다. 자, 조도 공식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A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조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피조면. 자, 그리고 피조면에 들어오는 광속 F의 관계를 비교한 값을 우리가 조도로 한다. 자, 그리고 조명률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자, 이 조명률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광원에서는 전체 광속이 이렇게 전체 광속이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빛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빛이 방사가 됐을 때 우리가 피조면으로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 광속. 자, 이것을 우리가 유효 광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 광속분의 피조면에 비춰지는 유효 광속의 비율을 우리가 조명률이라고 하는데 이 조명률을 주어질 때는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E는 바로 A분의 FU 값으로 적용을 한다. 자, 조도 E는 A분의 FU 값으로 적용하게 된다는 거. 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조도 기본 공식.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원래 이제 원칙으로는 조도 2가 A분의 F로 정의를 내리고 만약에 조명률이 주어질 때는 E는 A분의 FU로 전개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점광원에 대한 조도의 법칙.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점광원과 기울어진 면, 어떤 세타만큼 기울어진 면에 대한 조도에 대한 법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점광원에 대한 조도의 법칙을 제1법칙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기울어진 면에 대한 조도를 우리가 제2법칙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도 1법칙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점광원에 대한 조도입니다. 자, 조도 공식이 원래가 A분의 F라는 식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점광원이기 때문에 점광원 하나를 이렇게 그리고요. 자, 그리고 일정 거리 R메타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가상의 구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광원은 구 내면을 일정하게 빛을 방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피조면은 어디가 될까요? 바로 이 구의 표면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의 표면적 A가 바로 뭐가 된다? 4파이 반지름 R의 제곱이 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F라는 공식이 필요한데요. 이 F라는 공식은 원래가 오메가와 I를 곱한 값입니다. 자, 이때 오메가를 우리가 입체각이라고 하면서 이 오메가는 세 가지로 구별이 되고 있어요. 자, 오메가가 4파이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오메가가 파이 제곱일 때가 있고, 오메가가 파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4파이로 적용하는 경우는요, 점광원일 때와 구광원일 때. 자, 광원의 모양이 점처럼 보인다 해서 점광원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백열전등을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구형 광원일 때도 오메가를 4파이로 적용을 합니다. 자, 파이 제곱은요, 원통 광원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원통 광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형광등 같은 광원을 원통 광원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파이라 적용하는 것은 명광원에 대해서 바로 오메가를 바로 파이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는요, 자, 점광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고 했기 때문에, 자, 점광원일 때는 오메가가 4파이로 적용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메가를 4파이로 적용하면 4파이 i로 광속 F를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식을 다시 전개를 해서, 자, A는 어떤 구의 표면적을 바로 4파이 R 제곱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자, 점광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자, F를 4파이 i로 쓰게 된다면 4파이를 이렇게 상쇄를 시켜서 R제곱분의 i라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공식을 우리는 조도의 제1법칙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R제곱분의 i라는 공식. 자,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R제곱분의 i라는 식을 잠깐만 설명을 해주면, 자, 당연하죠. 자, 2가 R제곱분의 i로 썼기 때문에 여기서 i를 우리가 광도로 가지 않습니까? 자, i를 광도로 간다. 그러면 조도라는 값은, 조도 2는 광도 i하고 비례 관계가 성립하면서, 자, 우리가 어떤 광원으로부터 바로 P조면까지 거리를 R로 표현한다면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조도는 광도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도의 거리에 대한 역제곱의 법칙이다. 자, 조도의 거리에 대한 역제곱의 법칙. 자, 그렇죠. 거리 R에 대해서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역제곱의 법칙을 우리가 조도의 제1법칙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공식은 2는 R제곱분의 i라고 하며, 자, 이 법칙의 이름을 거리에 대한 역제곱의 법칙이다 라고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조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점광원과 기울어진 면에 대한 조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P조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이 기울어진 P조면에 조도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자, 가상의 수직인 면을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 면은, 자,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광원과 수직을 이루고 있는 어떤 가상적인 면을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려져야 되느냐? 바로 이 면을 기준면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기준면이라는 건요, 바로 세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면인데, 자, P조면이 기준면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가, 바로 이 각도가 세타가 되는 거죠. 보통 문제에서 출제가 될 때는요, 자, 이 각도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세타로 적용하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타가 주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수직인 90도에서 자, 이 각을 주어졌을 때는 세타를 빼주고 그때 나오는 이 세타 값을 우리가 바로 이 조도 2 법칙에 나오는 세타 공식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기울어진 면의 각도가 몇 도이냐? 자, 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때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제1법칙에서 나오는 공식이 있죠. 거리의 역제곱의 법칙이라는 공식, R제곱분의 i라는 이 공식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우리가 조도의 제2법칙 공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광원과 어떤 세타만큼 기울어진 면이 있다면 그 기울어진 면에 대한 조도를 계산할 때는 R제곱분의 i의 코사인 세타로 적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 그때 세타 값은 가상적인 수직면과 자, 기울어진 면이 서로 이루고 있는 각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자, 광원과 수직인 면을 기준으로 하여 세타만큼 기울어진 면의 조도를 계산할 때는 코사인 세타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도에 대한 제2법칙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조도의 입사각 코사인의 법칙이라 정의를 드립니다. 조도의 입사각 코사인의 법칙. 자, 그래서 우리는 조도에 대한 법칙 두 가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거리의 역제곱에 대한 법칙과 그 다음에 입사각 코사인에 대한 법칙이 바로 조도의 1법칙과 2법칙을 각각 표현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조도의 분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름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조도는 법선 조도라는 게 있고요. 수평면 조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직면 조도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도를 표현하는 것은 수평면 조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수평면 조도를 우리가 어떤 피조면의 조도를 계산할 때 적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조도 세 가지를 구하는 방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정광훈이 있을 때 정광훈이 어디를 비추고 있느냐? 이 P점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이 P점의 위치는요. 자, 수직거리 H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평거리 W가 되는 위치를 P점으로 잡은 겁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 정광훈은 어떤 면을 비추고 있습니까? 바로 이 면이죠. 자, 정광훈과 수직을 이루고 있는 이 면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면의 조도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수평면의 조도가 되는 거죠. 수평면에 대한 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수평면 조도를 구하기 전에 자, 수직면 조도라는 건요. 자, 정광훈과 비추려고 하는 P점. 자, 정광훈과 비추려고 하는 P점에 다이렉트로 연결된 선, 길이를 우리가 R로 주는 거죠. 자, 이 R이라는 것은요. 자, 수직거리를 H로 놓고 수평거리를 W로 놨기 때문에 결과는 R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H의 제곱 플러스 W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점광훈을 기준으로 해서 점광훈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때 바로 이루고 있는 각도를 세타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때 첫 번째 법선조도는요. 바로 R에 대한 바로 요 거리죠. 어떤 거리입니까? 정광훈과 비추려고 하는 P점에 다이렉트로 연결한 선입니다. 직선거리입니다. 직선거리 R에 대해서 바로 조도를 계산하게 되면 그게 바로 법선조도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법선조도에 대한 공식은 바로 R제곱분의 I. 자, 이 법칙은 조도의 제1법칙에 해당하는 공식 맞죠? 자, R제곱분의 I라는 공식으로 직접 적용하게 되면 바로 법선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 세타는요. 바로 요 각도 세타하고 같죠. 억각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이쪽 방향의 조도를 법선조도라고 했기 때문에 자, 수평면 조도는 바로 이쪽 방향의 조도입니다. 자, 왜 이쪽 방향이 나오겠어요? 바로 정광훈은 바로 이 면을 비추고 있는 조도를 수평면 조도로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조도 방향이 정광훈으로부터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쪽 방향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방향을 우리는 바로 수평면 조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수평면 조도는 법선 조도에 대해서 코사인 각으로 돌려야 되겠죠? 코사인 각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 수평면 조도 공식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이의 H는 R제곱분의 I 코사인 세타라는 공식으로 적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조도 공식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직면 조도라는 건요. 수평과 수직면은 바로 90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을 뭐로 바꾼다? 사인으로 바꾸게 되면 수직면 조도가 계산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함께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조도의 분류는 세 가지입니다. 법선 조도, 수평면 조도, 수직면 조도. 가장 중요한 건 수평면 조도가 가장 중요하다. 때에 따라서 법선 조도도 출제가 될 수 있으며 출제율이 가장 낮은 수직면 조도 공식도 있다라고 참고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60제곱미터의 정원의, 자, 정원의 면적이 나왔네요. 정원을 비추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평균 조도가 나왔습니다. 조도가 2라고 쓰는 거죠. 자, 20룩스를 얻으려면 몇 루멘의 광속이 필요한가? 자, 광속 F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가 조도 2는 원래 공식이 A분의 F라는 공식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단 유효 광속은 정광속의 40%다. 자, 유효 광속의 비율을 우리가 조명률 U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명률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조도 2의 공식이 바로 A분의 FU가 되겠죠. A분의 FU. 그래서 조명률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A분의 F, 조명률이 주어질 때는 A분의 FU라는 공식으로 적용을 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조명률은 40%고요. 단면적이 면적이 지금 60제곱미터. 그 다음에 조도를 20룩스로 줬기 때문에 이는 A분의 FU식에서 바로 F식을 유도를 하게 되면 U분의 AE라는 공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주어진 조건들을 이 식에다가 바로 대입을 하시면 3000루멘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하게 정답을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조도는 광원으로부터 거리와 관계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조도와 거리를 물어본다면 바로 조도의 제1법칙에 의해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문제는 간단하게 정답이 3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간판을 비추는 광원이 있다. 간판 면상 P점의 조도를 200루스로 하려면 광원의 광도는 얼마가 되어들까? 자, 다음 P점은 광원L을 포함하고 간판의 직각인 면상이 있으며 또 간판의 기울기는 직선 LP와 30도이고 LP 간의 간격은 1m로 잡는다. 자, 여기서 지금 요 거리 R이 1m입니다. R을 1m로 준 거고요. 자, 세타를 30도로 줬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각도를 정의할 때는 이 광원과 수직인 어떤 가상면을 그렸을 때 이 가상면과 기울어진 면이 이루고 있는 사이 각도를 세타로 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타는 주어진 30도가 아니고 바로 60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90도에서 30도를 빼준 60도를 우리가 세타로 놓고요. 자, 조도에 대한 제2법칙 공식이 무엇입니까? 조도에 대한 제2법칙은 바로 기울어진 면의 조도를 구할 때는 조도는 코사인 세타에 비례한다라는 성질을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거리의 역제곱의 법칙에 의해서 R제곱분의 I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게 되면 기울어진 면의 조도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에서 우리가 광도를 구하라는 문제죠. 광도를 유도를 해주면 I라는 값은 결과적으로 코사인 세타분의 2R의 제곱이다라는 걸로 식을 변형할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이제 세타는 60도로 우리가 구해줬기 때문에 코사인 60도분의 자, 조도는 200룩스라고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200 곱하기 거리 1m 1의 제곱을 계산했더니 바로 광도가 400칸델라가 나오게 된다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 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광원의 광도가 360칸델라가 되는 전등을 지름 3m, 책상 중심 위로 바로 2m 되는 곳에 놓았다. 책상 위에 최소가 되는 수평면 조도가 얼마일까요? 자, 문제는 수평조도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책상면의 수평면 조도가 최소가 되는 그 수평조도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책상이 지금 어떤 모양입니까? 원탁으로 생겼습니다. 자, 지름을 3m로 놨죠. 그래서 우리는 반지름만 1.5m로 잡겠습니다. 자, 1.5m로 잡을게요. 자, 그리고 광원의 높이가 바로 2m 거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모양인데요. 자, 수평면 조도는 어디 면의 조도죠? 그렇죠. 이 책상면의 조도가 바로 수평면의 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수평면의 조도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수평면에 대한 조도 공식은 R제곱분의 I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다. 지금 책상면은 지금 전체가 바로 수평면 조도가 될 수 있는데 이 조도가 가장 낮은 최소가 되는 지점의 조도가 어디겠느냐? 당연히 조도는 뭐예요? P조면의 밝기라겠는데 자, 조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가장 없다라는 얘기겠죠. 자, 수평면 중에서 어디가 가장 밝을까요? 바로 2m가 되는 수직거리에 있는 책상의 정중심이 가장 밝겠죠. 조도가 가장 높을 겁니다. 그리고 책상면의 가장자리인 요 지점이 바로 수평면 조도가 가장 낮겠죠. 최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책상면의 가장자리를 우리가 최소가 되는 수평면 조도로 해석을 하고 그때 이 부분의 수평면 조도를 계산하게 되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타를 바로 이 각도 세타로 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이 R 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R 거리는 얼마가 된다?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5의 제곱이 되니까 네, 이게 2.5가 됐죠. 자, 그래서 R 거리가 2.5m로 계산됐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2로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2.5분의 2가 코사인 세타가 되면서 자, 최종적으로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 수평면의 조도 공식은 R제곱분의 I 코사인 세타다. 이때 R은 2.5m가 나왔죠? 2.5의 제곱분의 자, 광도는 바로 360칸델라로 주어졌기 때문에 360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바로 R분의 2가 되니까 그렇죠. 2.5분의 2로 적용을 해서 계산하게 되면 자, 이 책상의 수평면 조도가 최소가 될 때 그때 조도값은 바로 46룩스가 된다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